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받았을까요? 매수상의 탑5 오늘은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수상의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선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당연히 많이 올라와 있죠.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차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항상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매수가 강하게 집중이 되고 주가 역시 단기간 안에 연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살짝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상승 재료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점핑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8% 넘게 올라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5만 원이 넘었다, 6만 원이 넘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7만 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7만 원이 넘었다. 이제 8만 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상방과 하방이 좀 제한되어 있는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상방을 제한시키고 있는 요인은 관세에 대한 여파라든지 딥시크와 AI 산업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상방을 좀 제한시키고 있고 하방을 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흐름들이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흐름들, 호실적이 나온 기업 또는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다음 분기라든지 다음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식품단에서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바이오단에서는 SK바이오팜, 방산에서는 최근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4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 대비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상성 부분에서는 저가 수주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LNG 선박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양 부분에서도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를 보면서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과연 7만 원, 8만 원도 이상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이번 1분기 때 적자를 좀 기록하던 그 컨테이너 선박들이 대부분 인도가 되면서 적자를 기록하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 차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 경쟁사 대비했을 때 2027년도 수주에 대한 흐름들을 고려해봤을 때 27년도 슬롯 자체가 좀 여유롭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좀 고성가 물량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클락슨 기준으로 봤을 때는 LNG 선박에 대한 인도가 한 30척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수치 자체가 한 세계 최대급 캐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도 있겠지만은 조정시마다 단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어떤 올해의 실적 전망들, 수주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올해 이제 미국에서의 함정 MRO 시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의 연속성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오션 말 그대로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은 좀 열려 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하나시스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오늘 두 자릿수대 강세를 좀 시연해주고 있는데 본업인 방산 부분의 성장세는 당연하고요. 하나오션과 함께 하나시스템 필리조선소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더욱더 탄탄한 호실적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흐름 자체가 호재가 있는 거는 알겠지만 좀 너무나 강하게 좀 튀고 있어요. 저는 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시스템은 지난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네.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폴란드 K2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의 엠셈과 같은 이런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좀 고성장이 나오면서 매출단에만 한
그 4분기에 9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영업이익도 물론 전년 대비 상승은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한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필리조 선수에 대한 인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 한 1억 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하나 시스템이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0.6억 불 정도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연말 성과급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기록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경상이익 자체는 굉장히 나빠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올해의 기대감들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주가의 흐름 자체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하나그룹주 요즘 너무 좋다 할 수 네. 있듯이 하나 시스템도 동조화된 움직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해주셨던 필리조 선수에 대한 매출 인식 자체가 이번 연도 빠르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리조 선수 자체는 아직까지는 적자세를 좀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다목적 함정에 대한 선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이 선박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율 높은 어떤 선박에 대한 인식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필리조 선수 같은 경우도 이르면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2026년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이런 주가 같은 경우는 미래 기대감들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필리조 선수의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이번 1분기부터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은 방산에 대한 어떤 본업 가치 플러스 이런 필리조 선수 발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네. 기업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는 본업 자체도 좀 탄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필리조 선수의 흑자 전환 소식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하게 튀어주고 있는데 이태호 파트너님께서는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 키워내고 있고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 특히 기관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주가는 이미 선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지금 본계약 3월을 네. 앞두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어제 미증시를 봤을 때 오늘 원전주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어제 미증시에서 원전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던 요인이 최근에 딥시크의 어떤 출시로 인해서 AI 산업에 대한 어떤 전력 효율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미장에서 어떤 원전 섹터의 부진들이 좀 일부 나타났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7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우선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왜 그런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회사로 이제 두산 밥켓이 있습니다. 이 두산 밥켓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산 밥켓을 제외하고 에너빌리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간 가이던스 자체는 충분히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흐름 이후에 큰 조정 없이 현재 구간을 좀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싶고 올해의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도 역시나 체코발 모멘텀 플러스 다른 이제 추가적인 북미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선 국내에서는 신한올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가스터빈 프로젝트의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체코 원전 관련 수주 모멘텀 이게 그 예상대로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인 핵심 에너지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와 관련된 에너지의 익스포저를 가진 아주 대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방향성 또한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유사하게 좋은 방향성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상의 탑5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태호 파트너가 들고 오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골고루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각각 섹터별로 GKL과 LIG 넥슨 그리고 삼성전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픽은 바로 삼성전기가 됐습니다. LIG 넥스원과 좀 박빙이었어요. 방산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삼성전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라이다용 MLCC를 첫 개발을 앞두고 있고 사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좀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를 가져오신 이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네네. 삼성전기가 요즘 굉장히 다각화된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자율주행의 눈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요즘은 원래 MLCC 하면은 반도체의 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확대돼서 AI 산업의 쌀이라고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MLCC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MLCC,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IT 세트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IT 세트 수요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최근에 AI 가속기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 전동화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동률 자체도 지난 4분기 때 한 70%에서 한 80% 사이 정도를 공장 가동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1분기 때는 80% 이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MLCC에 대한 본업 가치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SK 주도하에 유리기판 관련 어떤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삼성그룹에서의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발열 관리라든지 설계 고도화를 위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메인보드 기판 접점이 될 수 있는 패키징 소재 이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고사양으로 좀 요구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룹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FCBGA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 또한 AI 가속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AI 서버 이후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ASIC,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이 FCBGA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와 관련해서도 북미 쪽에 고객사에 있어서는 퍼스트 벤더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의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시장에서 지금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게 중국 쪽과 관련돼서도 삼성전기를 주목해 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기의 매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 비중의 한 40%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로벌 수요 개선 자체, 세트 수요가 아직은 부진하긴 하지만 최근에 춘절 때 중국에서의 어떤 내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라간 것들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어떤 중국향 매출 비중, 익스포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미래 먹거리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지금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